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2022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올 한 해 특별한 계획 잘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 있죠. 뭔데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어요. 이번 진짜로? 연도에. 네. 아니, 그것도 막 2급, 1급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꼭 따면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뭔가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결심은 또 잘 실천했는지, 지지난해의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라떼 뉴스 알차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환한 웃음을 가진, 그래서 평소에는 유쾌한 청년으로 불렸던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이봉창. 1932년 1월 8일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날인데요. 도쿄 교회에서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 일왕이 타고 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지만 그 마차는 일본 국내 대신이 탄 마차였습니다. 이봉창은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고 이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에 천황을 폭살하려고 사쿠라다몰에서 폭탄 투척을 하셨다가 체포되셔서 수감된 데가 도쿄 이치가야 동무소. 사실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이제 개명도 자진해서 했을 정도로 네.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큰 반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더 이제 식민지 사회에서 이제 차별과 수모를 겪으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나라를 빼앗겨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과도 뜻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한 작전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저항성을 세계에 과시하기엔 충분했고 나아가 이 일은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선에서 활력소로 작용했습니다. 1994년 1월 8일 오후 3시, 1989년 6월 착공한 남산 1호 터널 쌍굴 굴착공사가 4년 6개월간의 긴 공사 끝에 마무리돼 개통됐습니다. 기존 남산 1호 터널과 15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뚫린 이 터널은 현재까지도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동맥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때 생긴 거구나. 맞아요. 그럼 기존 터널은 언제 생긴 거예요? 1970년에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혹시 남산 1호 터널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뭐 워낙 돌아가고 차가 많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1960년대 말 남산 터널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남산 터널이 생기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6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당시 무장공비가 서울특별시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김형욱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1969년 1월 유사시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감안한 이른바 서울 요새화 계획을 수립했고 그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남산 1호 터널이었던 거죠. 터널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추진되어 착공됐고 197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개통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길이와 규모 면에 있어 한국 최대의 터널이었으며 순전히 우리 기술, 우리 자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 건설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데요. 이 터널의 개통으로 종전까지 수도 서울 교통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남산이 남북 간선도로망의 중추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서울의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터널의 통행량이 많아져 터널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데요. 전면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확장 대신 기존의 터널 옆에 새로운 터널을 뚫는 쌍굴 방식을 택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멀리 1942년으로 가볼까요? 1942년 1월 8일, 바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난 날인데요. 그는 21세의 나이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무계릭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한 현대과학의 아이콘으로 꼽힙니다. 아,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는 아니었네요. 맞아요. 사실 장애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정 선수로 활약하는 스포츠맨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중동 여행 이후에 갑작스럽게 루게릭병이 발병해서 의사에게 아마 1,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그 영상 보면 진짜 의지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근육이 마비되어 점점 책 한 장조차 넘기기 힘들었지만 그는 암산으로 수식을 푸는 등 혼신의 노력으로 결국 박사 학위를 땄는데요. 그러던 중 1985년 그는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회복된 일을 겪게 됐고 그 일로 목숨은 건졌지만 목소리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캠브리지 대학교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특수장치와 컴퓨터를 장착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기계장치들은 호킹의 손가락이나 눈썹의 운동을 인지해서 다시 말을 하고 글을 다시 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I propose that the information is stored not in the interior of the black hole as one might expect, but on its boundary, the event horizon. 아니, 예전에 어떤 인터뷰 보니까 그 이분이 손가락까지 움직이기 어려워진 뒤로는 뭐 뺨에 있는 근육 하나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당시에 진짜 너무 놀랐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물리학자이기도 했지만 첨단 과학의 아이콘, 상징이기도 했죠. 그는 그렇게 55년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몰두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가 발간한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리며 시민들에게 블랙홀과 시간의 역사를 선물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필한 그런 대중과학서였다고 해요. 진짜요? 생활고가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갈릴레오가 사망한 날짜인 1월 8일에 태어나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3월 14일 생을 마감한 스티픈 호킹.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인류 과학 발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명언도 기억이 나요. 네, 고개를 들어 별을 보지 고개를 숙여서 발을 보지 말라. 참 멋진 말이네요. 이런 말도 또 기억이 납니다. 네. 희망의 아이콘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맞아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갖게 해주신 분인 만큼 오늘은 또 그 뜻을 기억하고 모두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과거 뉴스로 힘껏 달려봤는데요.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1월의 라떼 뉴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